안녕하십니까. 인사해. 네, 안녕하세요. 네, 최성입니다. 오늘은요, 북한군의 요군들의 실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최성희 씨를 초청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너는 요군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가 2006년 4월 2일 날에 군대를 나갔다가 2012년 10월 달인가 제가 왔거든요. 1년, 몇 년 복무했는가? 해수로 6년 좀 6년. 넘게 아이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제대하고서 대한민국에 왔는가? 아니에요. 그냥 탈영이죠. 탈영했어? 네. 군복 원래. 제대 안 맞고? 네, 원래 8년인데 제가 있던 당시에는 남자가 30살 제대였고 여성들은 26살 제대를 맞춰야 돼가지고 17살에 군대가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나이제를 맞춰갖고 그때는 됐거든요. 근데 또 바뀌었더라고요. 이제는 10년, 여성들은 7년으로 이렇게 됐는데 저희 때까지는 나이제대로 됐어요. 아니 여성 그렇게 복무시키면 시집은 언제 가라고 그렇게 붙들어 놓는가? 모르겠어요. 그냥 시집은 뭐 자기 알아서 가라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 성희 씨는 네. 어디에서 복무했는가? 저는 평양시의 서산구역 연못동에 위치하고 있는 허위사령부 병원에서 제가 허위사령부 병원이면 이쪽에 일반 군 못 가죠. 육군병원보다는 한참 좀 낫겠네. 현대죠. 현대화된 그런 데서 갔는데 원래 가는 기준부터 조금 달라가지고 저는 12살, 14살이라구나. 14살 때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저는 뽑혀가지고 신체검사 걸치고 뭐 이렇게 한 신선도를 따지더라고요. 신선도? 네.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처음에 신체검사를 할 때 산부인과 검사가 우선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산부인과 검사를 보냐고 했더니 그냥 그거 있잖아요. 천여막이 뚫린 채로 이제처럼 옷가로 가면은 어떻게 되나 신선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새 처녀로 새로운 몸으로 그냥 가야 된다해서 산부인과에서 떨어지면 아예 그쪽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맞아. 옷가는 네. 알 때부터 그 산부인과 검사를 꼭 고쳐. 네, 그래서 처음에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출신 성분. 두 번째로 이제처럼 생활병정이거든요. 생활병정이고 세 번째로 이제처럼 건강검진인데 산부인과 첫 번째, 두 번째 간, 세 번째 결핵 이것만 다 되면 무조건 갔어요. 병명에서도 나온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17세에 그냥 끌려갔죠. 끌려가서 처음에는 좋았는데 왜냐면 지방에서 평양에 가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 쉽지 않지.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쟤는 정말 용이 났다고 그러면서 야 쟤는 아빠는 그게 있었거든요. 나를 보내는 이유가 있었고 나도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면 옷가로 가면은 평양이 떨어질 가능성이 100%였으니까. 그야말로 부모들은 다 모르니까 몰라요. 옷가가 뭔지. 근데 저희 아빠가 손을 쓴 게 원래 옷가를 뽑혀나가면 부모들하고 연락이 단절을 됐는데 제가 신병 교육 때 3개월 못 되기 전에 제가 고사총이라는 데서 신병을 받았거든요. 고사총부대에서? 네, 일반 군부대에서 받다 보니까 나는 거기에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야 나는 분명 옷가로 간다 했는데 왜 고사총에 와 있지? 이런 생각 때문에 문건이 바뀐 줄 알고 야 내가 다른 사람 힘센 사람들한테 밀려가지고 문건이 바뀌었네 이렇게 생각하고 진짜 매일같이 울다시피 보냈거든요. 근데 문건이 바뀐 게 아니라 신병은 일반 부대에서 일반 군인들과 똑같이 신병 교육을 주고 그리고 본부대를 배치받았는데 그게 정확한 시스템이야. 네. 옷가들 아무리 들어가도 신병 견을 딱 걸치게 돼 있어. 네, 그러면 당신네들은 신병 훈련을 어떻게 받았나? 제가 처음에 훈련이 좀 셌나? 네, 이상을 한 게 신병 교육을 받을 때 일과표가 너무 빡세는 거예요. 일과표를 순서대로 받는데 휴식이라는 게 없어요. 첫째로. 휴식이 없고 휴가가 없어요. 그래서 휴가 없지. 네, 저는 처음에 여성하고 남성이 왜 똑같지? 그런 게 있잖아요. 남자 훈련 일과표랑 일과표하고 여자 훈련 똑같아요. 똑같다 그 네. 말이지.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게 이상해가지고 왜 여성들은 그래도 여잔데 조금 봐주는 게 없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누군가가 그 소리를 제가 지휘관들한테 물어봤다고 하니까 읽더라고요. 세상이 바뀌긴 참 바뀌었다. 옛날에는 그렇게 물어보면은 상상도 못했대요. 그렇게 물어볼 상상도 그냥 하라면 하라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애들은 3세대니까. 네, 지금 애들은 이게 아니다 궁금하고 호기심하는 게 너무 많다니까 나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지휘관이
야, 전쟁 일어나면 여자 남자를 가리냐? 총알이. 네. 안 가리고 그냥 아무 데나 떨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군인들이라면은 똑같이 훈련받고 똑같이 진행을 해야 된다 해서 그때 제가 좀 깜짝 놀랐고 할 말할 반박이 없더라고요. 그렇지. 그 말에 뭐라고 네. 말하겠어. 그래서 그대로 신병 교육을 받았는데 사실 신병 때가 사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신병 때는 무엇인가 다 규정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과 생활도 규정, 무수고 훈련도 규정, 작업도 규정 다 이렇게 규정대로 진행이 되는데 본부대는 규정대로 진행을 하는 게 일과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일과 대신 작업이 많이 들어가고 본분에다 하고 그렇지, 뭐 이렇게 그렇지. 하다 보니까 신병 때가 참 좋았다라는 신병 때는 딱 일과표대로 딱 규정하고서 그대로 집행했다. 그 소리지. 네. 그리고 특히 신병 때는 다 동기들만 있잖아요. 본부대 배치 받으면 선배 쫙 차례대로 있어요. 상급 하급이 네. 다 있어. 그러니까 막내다 보면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눈치를 다 봐야 되고 다 맞춰줘야 돼. 그러면 신병 때 제일 그리운 게 혹시 잠은 아니었어? 저는 잠보다 먹는 거. 그러니까 그 옷가루 해서 들어가서 신병 훈련 받는데도 먹는 게 그렇게 네. 왜냐면 제가 억가로 갔다고 해도 일반 구분대에서 고사청에서 신병을 그건 받다 무조건, 보니까 여단급의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대한민국에서 지원된 밀가루가 앞에다가 밀가루라고 쓴 그 포대 새노란 근데 그 밀가루 포대 대한민국 막 없어요. 마크가 없었어요. 그저 밀가루만 네, 이렇게만 써 있고. 밀가루라고 밑에 써 있고 위에 글자는 다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호가 있는 네, 거나 네, 네. 태극기가 있는 건 다 지워버리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태극기 자체를 아예 우리가 못 받고 그리고 그렇게 글자를 지우기 힘든 거는 다른 포대에다가 넣어서 가져왔기 때문에 한국 건 거는 몰랐거든요. 근데 그게 다 지원으로 들어온 거고 근데 그걸 지휘관들이 오랫동안 보급품 창고에다 보급을 해뒀는데 비를 홀딱 맞은 거예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가루가 풍이 떠가지고 막 새노랗게 떴어요. 막 냄새가 밀가루 나고. 비 맞으면 못 먹어. 네. 그러니까 지금 지휘관들이도 못 가지고 뭐 버리게 됐으니까 그걸 중대식당에 섞어서 그 흰 쌀하고 지금 밀가루를 뜬 가루를 섞어서 밥을 낸 거예요. 밀가루 밥이 밀가루 덩어리들이 이만한 거인데 쌀알이 몇 개 돼갖고 이삭주에서 먹어요. 이렇게 가루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먹었는데 왜 배고픈 거보다도 무수고 제일 못 참는 거면 집에 있을 때 그래도 애들이 근육질을 잘 하잖아요. 가자도 먹을 수 있고 사탕도 먹을 수 있는데 군대 나가면 딱 밥에만 매달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밥만 보니까 양도 적지 배고프지 않으니까 먹는 데만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저같이 잘 먹고 잘 지낸 애들이 더 먹는 데 신경을 쓰는 게 잘 먹었다 갑자기 못 먹으니까 막 속이 허지고 그렇지. 더 먹고 싶고 막 이랬는데 다행히도 초대장 연락병을 한 거예요 제가. 네. 근데 대신 힘들은 게 남들은 늦잠 자는데 나는 일찍이 깨나갖고 소대장 신발 닦아주고 이 단추로 닦아주고 군복 혁기 닦아주고 이러고 남들보다 잠을 늦게 자고 빨리 일어나고 이랬어요. 근데 대신 잘 먹었어요. 왜냐면 애들한테서 해수당한 간식들을 다 먹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신병 훈련을 몇 달 했게? 3개월 했습니다. 3개월? 네. 3개월. 야, 3개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건데 그 다음에 이제 허위국 병원에 배치받았겠니? 네. 허위국 병원에 배치받으니까 일과가 어떻든? 일과는 근데 좀 편한 게 훈련 같은 건 훈련은 별로 안 했고 근데 훈련이 없다고 해도 허위사령부가 기본 줄기가 어중업이잖아요. 어중업 7년대. 그 어중업 7년 따라 배우자 그러잖아. 네. 그래서 어중업 7년대 판정을 매 8월 달, 9월 달에 90월 달에 무조건 하고 급여 판정 받겠구나. 네. 그러면 간호사들도 나와서 그 이만한 뜀줄 넘기 하고 또 높이 뛰기 하고 수류탄 던지기 하고 막 이러거든요. 사격도 하고 강행군도 하고.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게 가능했는데 왜냐면 몸이 날씬하니까 몸이 가벼워서 씩씩 날아다니는데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되지. 그러면 이제 신병훈련 3개월 받고 3개월 때 공급은 어떻게 돼? 그 여성용 뭐 군수 피보류 같은 게 공급되나? 신병 때는 별로 없었어요. 신병 때는 우리한테 준 게 평직 군복 있잖아요. 평직으로 된 거 한 번 앉았다 일어나면 주름이 쫙 가는 그런 군복. 군대 나갈 때 한 벌을 줘요. 한 벌을 주고 몇 내일을 2벌을 줘요. 2벌하고 바지까지 2벌. 이렇게 주고 팬티, 꽃 팬티더라고요. 완전 꽃 팬티란 건 무슨? 반바지, 꽃 반바지, 꽃 무릎 문양 팬티. 네, 인민군 팬티 있잖아요. 무릎 팬티라고. 그걸 2개 주고 그리고
삼각 팬티하고 브레이저를 각각 3개씩인가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석 달 동안 훈련 기간에 3개 준다고? 네, 그 이상 신병 때는 안 줘요. 아, 그거 대단하지. 그 본대로 가봐. 그것도 안 줘. 아, 그렇게 그러는데 우리는 호위사령부잖아요. 이제. 군대 나갈 때 초모할 때 저희 부대에서 그런 규정품은 처음에 딱 줘요. 본 규정대로. 그 다음에 그 이상 타지 못하는 거지. 저희도 그 이상은 못하지만 처음에 군대 나갈 때 배낭이 우리 앞으로 날아왔을 때 군복이랑 똑같이 그렇게 개수가 정확히 들어가 있거든요. 초모 나갈 때는 대개수를 채워줘요. 왜냐하면 첫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지. 네, 근데 새 군복을 다 줬겠다. 새 군복이죠. 먹던 다. 그 이상은 안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럼 그 군복을 입고 네. 집에서 떠날 때 받아 입은 군복을 입고 신병 훈련을 네, 거쳤겠다. 맞아요. 군복을 더 다르게 안 주고 한 개 가지고 그냥 3개월 쭉 살아온 거죠. 새 군복을 주는 게 없었어요. 신병 훈련 기간에 생리대도 안 줬다. 가재로 된 거, 천으로 된 거 씻어서 재활용으로 이렇게 그걸 10개를 줬어요, 저희한테는. 근데 다른 부대는 4개인가 3개인가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 달에 10개? 아니, 그냥 3개월 쭉 10개를. 3개월 분량을 네, 10개를 줬다. 그냥 군대 나갈 때 그냥 준 모든 군품들이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일회용 그 위생대 아니고 가재청 같은 거 그래서 10개씩 줬다. 그래도 대단한 거야. 다른 부대 같은 거 그런 거 안 줘. 완전히 마대청 같은 거 있지. 시퍼런 거 그거 주는데 요만큼 딱 잘라서 그 보급하는데 그거 빨아서 널지 널었다 난 다음에 그 다시 쓰려면 한 30분을 이렇게 비벼대야 돼. 봤어요. 그래야지 그게 살이 돼도 살이 안 까져. 제가 무력부 쪽에 여성들의 생리대를 봤는데 풀을 너무 많이 먹여가지고 오랫동안 씻어도 풀이 안 빠져. 안 빠져. 네, 막 그 천 자체가 그런 것 하고. 얘는 막 포 같은 거 막 꽈서 만든 거 같은 게 있지. 제가 그런 천을 어디서 봤냐면 장례식장 갔을 때 그 두꺼운 마대천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그렇게 됐어요. 제가 맞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 천이 낯이 있는데 하고서 봤는데 그때 그런 천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허위국 병원으로 배치받았겠다. 네. 그때부터는 좀 호랬겠다. 그래도 일반 전투부대 여병사들하고는 다르니까. 근데 사실 가끔은 신병대가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말했지. 네, 신병대는 돈을 쓸 데가 없어요. 본부대 배치받으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자기 돈이에요. 뭐 어디다 돈 쓰게?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간호사가 되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 교육비까지. 교육비는 그 무상이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교육비는 별로 없는데 대신 뭐가 있냐면 교재를 사야 되고 학습장을 사야 되고 필기도구 사야 되고. 아니 그 군대에서 공급 안 해주나? 안 해주던데요? 아니 그 무슨 군대가 그래? 저희한테 그 책 있잖아요. 막 강냉이 책으로 해갖고 막 글자로 쓰면 톡톡 비틀어 나가는 그런 책을 2권 주고 볼펜을 딱 2개 주게 그게 전부예요. 말씀 노트, 김일성 적성 뭐든지 이런 거 비싼 거 사서. 그래서 나는 다른 책은 엄청 저렴한 가격인데 그 책만은 이렇게 두껍고 전책만 썼거든요. 그 아무 사람이나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 근데 그것도 엄청 비싸잖아요. 또. 비싸지. 뭐 도지 자체가 수입품인데 네, 북한에서 생산 못해. 그래서 모든 걸 학교 때 그 양성반을 다니면서 모든 걸 제가 다 구입해서 썼어요. 그래서 제가 맹증 케이스 안에 있던 그 돈으로 구매를 했었어요. 그걸로 이제 그 들어가서 그 허위국에서 군사복 말 땐 그 군복이라면 다 내주나 제대로? 군복은 안 내줘. 군복을 사실 내주는데 그게 규정이 됐잖아요. 1년에 한 번씩밖에 지급이 안 됐고 후방부 같은 거는 거의 보면 2년에 한 개씩밖에 안 돼요. 후방부는 이제처럼 뭐 일선이가 아니다 보니까 훈련을 많이 안 해가지고 군복 이런 걸 좀 적게 지급을 하는 편이거든요. 여름 군복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북한에는 군복 외에 다른 옷을 입고 절대로 일과생활 참가할 수가 못하지. 없거든요. 군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군복이 갈아입을 이제처럼 몇 년을 된 애들은 갈아입을 옷이 생기고 그렇지. 네, 누적된 게 있으니까. 금방 들어간 애들은 신병 때 받은 군복이라 본부대 배치받으면 군복을 하나 주거든요. 그러면 그 2개 가져가는데 사실 신병 3개월 동안 훈련을 받다 보면 군복이 금방 낡아져요. 그렇지. 그러면 이 본부대에서 받은 군복을 정복으로 입고 어디 나다는 데 입고 이제처럼 신병 때 받던 건 작업복을 입는 거예요. 이렇게 교대제로 바꿔 입고. 근데 그게 제대로 보급되지 않으면 북한군 군복이 질이 안 좋잖아요. 여기에 대한민국 디지털 군복에 비하면 아주
막 찍찍 나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다 세탁이 잘 안 되어 있어가지고 손빨래를 해야 되고 빨래 비누가 없어갖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땀에 져서 소금이 이렇게 배어 있고 마지막에 살살 찢어진다. 다 싸가서 찢어져.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군복에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근데 또 저녁이 되는 군인들은 또 마지막 말년이잖아요. 말년들은 제대될 때는 또 신병거 싹 가져가요. 신병거 새 옷이라고. 네. 근데다가 배낭도 새 거잖아요. 다 가져가요. 자기 낡은 거는 신병한테 넘겨주고. 그럴 수밖에 없어. 네. 그러니까 이제 노트부터 해서 돈이 들어갔다. 그럼 군복은 그런 경우 또 해줄 수도 있는가? 자기 돈으로 맞춰서? 돈 있으면 해죠. 돈- 저희도 군복을 다 해봤어요. 자기가 갖고 온 네, 돈으로. 네. 저는 군복을 해입는 게 거기에 달러로 계산했을 때 미국 돈으로 38달러인가 주니까 군복을 하나 만들었고 15달러로 주니까 위생복을 만들었어요. 2006년도에. 위생복이라는 건 그 지금 허이고 병원에서 구매했다는데 그 간호사들이 입는 간호사가. 옷을 네. 안 내주는가? 내주는데 그 군복을 못 입어요. 왜냐면 쭈그러서 점점 작아서 쭈그러서 올라가거든요. 천 질이 낮아가지고. 질이 나쁘다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 배천이에요. 배천. 배로 쭉쭉 찬 좀 그런 천 비슷해가지고. 허이고 병원인데도 그런 옷을 내주나? 위생복을. 네네네. 네. 아우. 그리고 색깔이 퇴색이 돼가지고 위생복도 보니까 첫 시작은 새 거를 주는데 그 다음 보니까 점점 한 번씩 걸쳤던 거 막 그런 거 주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별수록 규정 위생복을 별로 안 입어요. 보면 거의 다 제작복이어가지고 자기가 돈을 내서 네. 맞춤해서 입고서 군대 복무를 하구나. 네, 군복도 같아요, 애들이. 저희 오빠도 제작복을 해 입었고 저도 제작복을 해서 입었고. 야, 저게 나라냐? 이게 너 대한민국 군대는 대비도 안 되겠구나, 그러면. 맞아요. 그리고 북한군에서 이게 진짜 이런 게 되면 안 되는데 제작복 입고 위생복, 제작 위생복 입고 다니는 게 이게 폼이기예요. 그 다음에 북한에서? 네, 북한에서. 그렇지. 제작복 입고 다니면 쟤는 돈 좀 힘이 있구나. 있네. 힘이 있네. 돈이 있구나라는 것보다 힘이 있네. 힘 있네. 네, 쟤는 그러니까 저리 상대가 나를 대할 때 어렵게 돼. 그러니까 군대에서 내준 군복하고 자기가 돈을 들여서 만든 군복과 똑같은 제작복, 이건 천지율부터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엄청 다르죠. 그러면 내가 또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 허이국의 병원에 있을 때도 여자들 별도로 훈련하는 게 있는가? 여자들하고 남자들하고 일과가 어떤가? 훈련은 거의 다 똑같아요. 남자들하고 별도로, 똑같고. 네, 여성들이라고 별도로 또 하는 것도 없고 남성들하고 별도로 하는 것도 없고 조금씩 다른 게 분야 부분별로 다르다는 거죠. 통신병은 통신에 대해서 자기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저처럼 간호사라면 간호사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또 그 외로 거사포면 거사포, 박사포, 박사병 그렇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보자. 이제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손님이 있잖아. 그때는 어떻게 모든 훈련이나 그런 모든 그런 일과에서 면제해 주나? 없어요. 그런 건. 여기 와서 나는 처음 알았습니다. 왜냐면 내가 대학 때 74, 5, 6년도에 교도대 나갔을 때는 내가 그 달거리에 걸리면 이렇게 아침마다 이거 손톱 검사 다 하잖아. 우리 때는 그랬어. 요근도 쫙 씌워놓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아침 검사 시간이죠. 아침 검사 시간에. 네. 그러면 곧 나는 훈련에서 좀 제외시켜주고 편하게 다른 소소한 일을 시켰거든. 우리 70년대만 해도 그랬어. 우리 교도대도 그렇게 했는데 그때 아마 군대도 그렇게 했을 거야. 근데 군대도 요군도. 제가 지금 제가 있던 부대는 제가 기억에는 생리를 한다고 해서 따로 그 군인을 혜택을 주고 배려를 해준 게 아니고 특히 그런 게 있잖아요. 사실 북한에는 월경을 하면은 그게 큰 병을 안 여기잖아요. 그렇지. 네. 죽어야 큰 병이 되는 맞아요.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면 손이 조금 비오면은 이렇게 지고 병원에 가고 소화가 안 돼도 병원에 가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북한에서 감기 소화 안 되고 뭐 이렇게 월경통이라든가 두통이라든가 병으로 절대 안 보기 때문에 감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겠다면 맞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집단 쪽으로 달려들어 때려. 병명으로 안 보기 때문에 그럼 병으로도 안 네. 보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도 감기 따위는 병으로도 안 여기잖아. 지금도 저도 그래요. 우리는 감기 걸리면 다니다 나면 또 맞아요. 낫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군대 요군들하고는 대한민국에 와서 요군들을 만나봤는가? 네, 만나봤어요. 근데 병사는 없고 거의 장병, 아니 간부님들을 많이 봤는데. 말하자면 사관들 아니면 네, 하사. 하사 아니면 네. 북한에서는 원래 하사, 중사, 상사가 다 간부급에, 저 일반 병사급에 속하지만. 그렇지. 대한민국엔 다 간부예요. 직업군인이에요. 계급이 하사, 중사, 상사가. 근데 보면은, 야, 전혀 달라요. 그래도 내가 복은 있는 것 같아. 내가 그래도 헐국 병원에 갔으니. 맞아요. 그래도 그렇게 편안하게 난 고사포 부대에 한번 갔던 적이 있거든. 그건 노예야. 요군들이. 요군 남자 여자 분간도 안 가. 새까맣게 타고 거지나 똑같아. 맞아요. 아무 여자 옆에 가도 냄새가 진동해. 모욕을 못하고 옷을 못 빨아입고 해서 냄새가 진동해. 그래서 일반 부대에서 저희들 보고 막 경멸했어요. 그렇지. 너희는 흰토끼나 같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쟤네는 정말 편하게 한다고. 그래서 사령부병원 간호사를 하는 게 일반 구분대 애들 소원이었어요. 근데 그게 못 가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많이 부러워하는 애들이 있고, 저희 오빠가 평양시 삼석구의 원신이 조금 멀어진데 거기서 우리 오빠가 군복무를 했는데, 오빠네 부대가 고사총 부대예요. 그리고 오빠는 좀 힘이 있는 데 들어가다 보니까 통신병으로 있었고, 근데 제가 오빠 부대 면회를 간 거예요. 면회를 갔는데 군복을 입고 갔어요. 제가 군복을 입고 갔는데, 그때 제가 군복이 중국 병사 대한민국 계급으로 왔을 때 이병희 계급을 달고 갔거든요. 그런데 군복이 제작이다 보니까 또 맵짠 데다 허위사령. 헐국은 또 디자인이 좀 다르잖아. 일반 군대하고. 모자에도 빨간 군관들만 주는 그 빨간 테를 우리가 달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빠한테 줄 간식을 딱 쥐고 부대를 딱 찾아갔는데, 아무개 동지를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누구시죠? 하는 거예요. 여자친구인 줄 알고. 오빠보다 제가 키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제가 동생입니다. 하니까 군인증 보자 해서 군인증 딱 보여주니까 성도 같고 동생이라는 게 확정이 딱 되니까 찾아주겠습니다. 무게동지 했는데 통신 나갔으니까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자꾸 내다보는 거예요. 저를. 여성들이 있는데. 그런데 근데 지휘관들 보니까 옆에 지금 이렇게 나무를 해가지고 부대에 들어가는데 여자들이? 예. 여자 여자들이 군인들이 나무를 어깨에다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엉덩이를 이만큼 기워가지고 나는 계급을 봤는데 군복 엉덩이를 손으로 기워가지고 근데 간부인 거예요. 줄이 끼고. 그거 보고 깜짝이 놀라가지고 머리를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같은 군대인데 무력부하고는 완전히 달라. 저를 보고 다 부러워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그때 저희 오빠가 면회 왔다 하니까 먼 데서 막 뛰어가지고 하는데 부대를 내 손잡고 다니는 거예요. 내 동생이요 하고 자랑하고 다니면서. 멋있는 동생이 왔지. 네. 그래가지고 그때 그 부대 갔을 때 야 이게 허위사령부하고 일반 부대 차이점이라고 하는 걸 그때 엄청 느꼈거든요. 그리고 사실 상상도 못하는 평양에 나는 우선적으로 지방에서 올라간 거고. 내가 옷가루 안 빠지고 허위국으로 빠진 게 그것도 내 축복이야. 맞아요. 옷가루 빠졌으면 우리 옷가 나갔다 제대대에 들어와서 있던 애가 김정일을 모셨댔어. 그런데도 말 한마디 잘못해서 없어져 버렸어. 아예 온 가족까지도. 사실 그 옷가 나갔던 저도 옷가로 나갔지만 이제처럼 초대 가게 갔던 애들. 초대 가게 간 애들은 전혀 마지막에 뭐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왔다가 하면 애가 완전히 정신이 돼서 오더라고요. 그렇지. 똑똑지 못한 애처럼 그냥 멍 때리고 시키는 일만 하고. 노예가 돼서 오는 거야. 네. 진짜 노예가 돼서 오는 거야. 저하고 같은 동기가 내가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원래는 그렇게 내가 자부감을 느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느 한순간에는 힘들었던 순간도 있잖아요. 그런 게. 근데 우리 병원에 제가 내하고 동갑인 친구가 입원했는데 그 친구가 향산에 있는 특가 관리원으로 있었어요. 옷가로 나간 애죠. 근데 나는 이쪽 간호사로 뽑힌 게스트고 가는 특가 관리원으로 간 게스트인데 저랑 같이 군대를 나왔어요. 애가 정말 예뻤어요. 살결도 하얗고 애가 야리야리한 게 너무 예쁜데 다 여성이거든요. 완전히 이러고 웃는데 창문을 내다보면 계속 애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자꾸 울어? 친구니까 편하게 말을 오갔거든요. 엄마 보고 싶어 해가지고 왜? 하니까 나는 여기만 못 살 것 같아. 나 집 가고 싶어 해서 옷가로 온 게 후회된다고. 그래 왜? 그렇지. 하니까 그 향산 특각이 총 방이 9개인데
평광수가 또 엄청 높은데다 응. 북한에는 밑에 그 에나멜로 칠해가지고 펑땅 초로 내서 다열내잖아요. 그 설방울 있지? 네. 파란 설방울들을 다 따다가 다 까가지고 그걸 넣고 대열내잖아요. 그 저게 바짝바짝하게 닦고. 그 송진을 쫙 맞아요. 뿌리고 그다음에 또 뿌리고 해서 항상 그 방에는 설향기가 나게 만들거든. 초대각들은 거기에 그 큰 방에 혼자 있자니 그게 그러니까 그 방에 총 3명이었는데 얘가 제일 막내였는데 1년에 겨우 한 번씩 또 얼랑말랑하는 김정일을 기다리느라 그것만 닫고 앉아있지. 하고 하니까 사람 구경을 전혀 못하고 간만에 간부들이 거기에 약간 휴식 머물러 왔다면 저녁에 들어오라면 할 수 없이 들어간대요. 성접대를 하는구나. 네, 부르면 들어간대요. 못 견디겠대요. 막 자기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그런 걸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가 여기 말하면 스트레스죠. 그냥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한마디로 말해 로봇이에요. 그냥 하라 쭉 가서 하고 들어오나 하면 들어오 이런 애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걔가 나한테 집 가고 싶다, 엄마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대담하게 나서줬어요. 몰래. 나는 간부들 많이 대상하잖아요. 그래서 전화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한테. 이렇게 군주가 이런 상황이니까 부모님들 알아야 되겠다고. 그래 부모가 몰래 와가지고 어느 날에 도착하겠다 해서 내가 군주를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만나게 해줬거든요. 그 다음에 엄마들이 애가 너무 우니까 가자 이렇게 했는데 맹목적으로 데려갈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억가에서 탈퇴하면 죽어야 되니까. 아, 그럼 죽어야 돼. 네. 국녀야, 국녀.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엄마들이 돈을 매겼더니 우리 원장이 식물신경실조증이라는 병명을 만들었어요. 그 병명 자체가 어떤가 하면 사람이 자꾸 수조증을 이렇게 떠는 병, 이렇게 하는 병, 이렇게 돼가지고 군사복무 불가능이라는 딱지를 떼서 여기 의가사제대죠? 감정제대. 감정제대 시켰구나. 네, 군사복무 불가능이라는 병명을 만들어갖고 그게 문건이 떨어지는 게 6개월인가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야, 너 좋은 일 해줬구나. 네, 그래. 킹구리에서. 걔가 갔어요. 네. 그래서 우리 성인은 그런 군대 복무하다가 군복을 입은 채로 집에 출장 왔다가 두만강을 건너서 너는 축복받은 애다. 맞아요. 오늘 나도 내 말 들으니까 슬퍼진다. 대한민국 국군 요군들하고 북한의 요군들, 나는 아직 대한민국 요군은 못 봤거든. 아, 진짜요? 너는 봤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의 말을 통해서 대한민국 요군과 북한 요군의 생활을 좀 비교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구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